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9일 정축 12번째 기사 1595년 명만역 23년 박중선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대대로 보은에 살다가 임진년에 외적을 피해 홍주로 가서 오늘날까지 빌어먹었습니다. 금년 2월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청주 정좌 산에 있는 이런 모를 집에 묵었는데 곧 양반인 한담의 집이었습니다. 한담은 병으로 나아보지 않고 밥을 지어 먹여주고는 양곡 두어 대를 허급하였습니다. 이 성남이란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는 유생의 왔다는 말을 듣고는 와서 보고 양곡을 주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상소를 올리고 4일간 유숙한 뒤로 도로 내려가다가 청주 무룡정에 이르러 광란이 걸려 원로동에 갔더니 인가가 분탕되었고 오직 서울사람 조덕보의 막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숙하기를 애걸하였더니 조덕보가 이 마을에 인가가 있다 하므로 가서 걸식하였던 바 곧 강효남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신여옥의 집에 나아가 얻어먹고 회인으로 향하였습니다. 정미를 얻어 제사를 지내려고 무룡정으로 가는데 마을 길에서 한담 이 성남을 만나더니 우리들은 강효남의 집으로 가는 길이니 그대들도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마침내 인도하여 강효남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디 술을 마시지 못하여 오직 두어 잔만 마시고 파하였습니다. 신은 본디 몹시 곤궁하여 집이 원래 없었으니 신의 집 북쪽에 진을 친다는 일은 극히 허황한 것입니다. 신도의 지리를 보았다는 등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9일 정축 13번째 기사 한량 한현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대대로 청주 정좌산에 살았는데 4월에 충청 병사의 군관으로 자망되었습니다. 7월에 남포 결성 등의 고을의 골군을 잡아보내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공주의 쇠마로 청량에 도착하여 그 고을의 마부로 채송하고 그의 집 고공으로 대신 보냈는데 중간에 말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쇠마 마부가 말을 잃은 까닭으로 순찰사에게 고소하여 동주에 갇혔습니다. 사촌 한담이 술병을 가지고 강효남, 이성남 등과 옥중으로 와서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성남은 집이 신이 사는 곳에서 7리쯤 떨어져 있어 서로 안다고는 아나 그 사람이 어리석고 망령되어 그와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 지리를 보고 점을 치는 일로 출입이 무상하였으므로 마침 옥중으로 와서 보기는 하였으나 이 성남이 체결하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9일 정축 14번째 기사 산호 삼종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수원 황여필의 종으로 연기에 살았는데 금년 2월 청주 강효남의 집 문 밖에 옮겨 살았습니다. 한남, 이성남, 이경상 등이 강효남의 집에 술을 빚어놓고 세 차람 모여 마신 일은 들어 알고 있으나 품팔이로 먹고 살아가므로 다른 일은 알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9일 정축 15번째 기사 이 애손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정량 한연의 정으로 상전을 따라 의지에 가서 어가를 호종하였는데 상전이 죽은 뒤에 이 성남의 집에 방매되었습니다. 7월에 상전의 부처와 강효남의 집에 함께 갔는데 아는 사람은 신여옥, 한담, 이경상뿐이었습니다. 술 마시기를 파하자 각기 흩어졌으나 상전은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경상이 저에게 속임수로 종종도를 이겨 남녀의 벼슬을 도박하여 얻으니 이처럼 가을일이 한창 바쁠 때에 마침 무익한 모임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뿐 다른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9일 정축 16번째 기사 강효남의 처 순옥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10년 전 강효남에게 시집가서 왕래하면서 아는 사람은 언남이라고 부르는 이성남과 이경상, 한담, 신여옥, 한종훈, 한중훈입니다. 한담이 병을 앓은 뒤에 위문하려고 아내까지 아울러 초청하였으며 이성남은 지리의 밝음으로 후위 대우하려고 초청하여 왔습니다. 여자 손으로 내청에 있고 남자는 외청에 있었는데 파할 무렵에 이경상, 이성남, 한담이 내청에 들어와서 각기 한 잔씩 마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의정 칭호에 대한 말은 종종 노에서 영의정이니 좌의정이니 하고 불렀으니 이 때문에 운운한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지난 9월 22일에 신여옥과 나갔다가 3일이 지났어야 돌아왔는데 미열한 여인이라 갔다 온 것을 모릅니다. 전라도 장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9일 정축 17번째 기사 추국청이 영의정 유성룡 좌의정 김영남 행지중추부사 정탁 판의금부사 김명원 지의금부사 윤자신 권유 동부승지 윤담무 장령 우준민 헌납 김택룡이 아래였다. 삼가 충청감사 박홍로의 장기를 보건대 강효남의 서간에 나온 정인길이라는 사람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우 의길의 공초에 인길이 고변할리로 이달 6일 곧장 경성으로 갔다 하였는데 와서 머무를 만한 곳을 찾아 온갖 방법으로 체포하게 하였으며 또한 본도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해 뒤쫓아서 잡아서 단단히 가두고 계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에 사는 육장생이 이미 곽희정의 진고에서 나왔는데 잡아서 가두었다 하므로 본도로 하여금 형틀에 묶고 올려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9일 정축 18번째 기사 윤경림을 겸 시강원 필선에 김홍미를 겸 시강원 문학에 홍경신을 겸 시강원 사서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9일 정축 19번째 기사 중전이 임진을 건너 벽제에 유숙하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0일 무인 첫번째 기사 서방에 천둥과 번개가 치다 오경에 천둥과 번개가 치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0일 무인 두번째 기사 미시의 내전이 환궁하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0일 무인 세번째 기사 약방 정원 정부 6조위 2품 이상 관원이 내전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0일 무인 네번째 기사 추국창이 아래기를 이성남 강효남 한담 한종훈 한중훈 조덕보 신여우 이경상 전대로 박중선 한현 노삼종 애손 순옥 등을 곽희정이 진고한 사연으로 주문하였더니 별다른 단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곽희정 등을 본도에서 다시 추문한 초사에는 7월경 밭머리에 나가다가 돌아와서 강효남에게 너희들이 약하여 큰일을 이루려 하나 남쪽과 북쪽에 변란이 있어 군졸이 정제되지 아니하니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하였더니 강효남은 군사는 저절로 있다. 그리고 명년 2월이나 6월에 이미 나를 택정하였다 하였다. 9월 26일 강효남이 그의 종 만종에게 매미를 타작하게 하면서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곽응수가
본주 시장으로부터 돌아와서 같이 앉아서 강효남에게 전장에는 반드시 무기가 있는 법인데 그대들은 하나도 없다 하니 강효남은 먼저 청주를 치면 어찌 군기가 없겠는가 하였다. 곽응수가 한강에 수사영을 설치하고 있다 하니 강효남은 수사도 자리가 편치 않을 것이다 하고 또 굴량은 각 고을에 많이 있으니 거사하면 저절로 얻을 곳이 있다 했다 하였습니다. 이 문답은 곧 영모가 분명히 나타난 것이며 곽희정이 진고한 사연도 이처럼 자세히 가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연으로 강효남을 우선 다시 추문하여 사상을 철저히 공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런 뒤에 또 고발한 자인 곽희정과 면질을 시켜 빙핵해서 단서를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0일 무인 5번째 기사 다시 출문한 강효남의 초서는 다음과 같다. 신욕의 첩은 곽응수의 팔촌 누이 동생입니다. 신욕이 데리고 살았는데 곽응수가 그의 집 머슴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신이 곽응수에게 양반의 첩을 까닭없이 불러내어 머슴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극히 사리에 당치 않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혐을 품어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2월이나 6월로 이미 나를 잡았다고 한 것입니다. 좀 도둑질도 이 여인으로는 오히려 마음을 낼 수 없는데 하물며 이 큰 일이겠습니까? 곽희정이 본래 없던 남응신의 이름을 지어내어 진과 같은 배당이라고 하였으니 그 허위의 상황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곽응수 등이 마음속에 원혐을 품고 나를 모반했다는 주목으로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엄형 아래에 핵실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매우 억울합니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0일 무인 6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강효남에게 곽응수, 곽희정 등을 본도에서 다시 추문하여 나타난 일로 낱낱이 들어 다시 추문하였더니 한결같이 억울하다 하고 바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곽희정, 곽응수와 면질하여 철저히 추문하였더니 서서로 어지럽게 떠들썩하여 하나로 귀착되지는 않았으나 곽희정, 곽응수의 조사는 전후 또한 잠옷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옥사이므로 정범을 갑자기 형신할 수 없고 고발한 자도 한두 가지 어긋난 단서로 먼저 국문할 수 없으니 그 조사 중에 나타난 간증으로 3종 애손 같은 자를 다시 자세히 캐물어서 기필코 실정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0일 무인 7번째 기사 다시 추문한 3종의 조사는 다음과 같다. 저는 강효남의 분파리꾼으로 콩을 거둘 때 강효남이 밭으로 갔더니 곽응수도 분파리꾼으로 왔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밭 가운데 같이 앉았더니 강효남이 내년 금년에 내년 밀을 일찍 심지 않았으니 내년에 밀떡도 얻어먹기 어렵다 하고 또 내년에 외적이 많이 쳐들어와서 임진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니 밀을 많이 심었다 하더라도 핀 하나의 숲속에 숨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거둬 먹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얻어먹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7월 이전에는 신여옥이 혼자 왕래하였고 이후에는 한담, 이성남, 이경상, 조덕보, 한종운, 한중운 등이 모두 2번 외를 따고 술을 빚어 간단히 자리를 베풀어 모여 마셨는데 그 밖의 황당한 형적은 알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0일 무인 8번째 기사 다시 추문한 애수의 초사는 다음과 같다. 제가 사는 곳은 강효남이 사는 곳과 거의 한식경 거리입니다. 이 상남은 이름은 상전이나 본래의 상전은 한연이었으며 이때까지 장사를 지내지 못하여 회를 태우고 곽을 뜨는 등의 일로 분주하였으므로
이 상남이 집에는 자주 가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모여 술 마시던 날 이 상남을 따라 강효남의 집에 한번 잠시 왕래하였을 뿐이며 한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종정도 승부에 관한 일은 이 경상에게 잠시 들었을 뿐이며 모처에서 얻어왔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릅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1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하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1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도성지 조인덕이 아뢰었다. 신이 해주에 이르러 목사 장운익 등을 불러 향교의 제물 및 골정의 사괴의 물품을 속히 준비하게 하여 지난해 29일 무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운익을 시켜 공로의 등급을 매겨 골정에 모아 직첩과 면천첩, 면역첩, 면향첩 등을 일일이 나눠 주었으며 그 밖의 부로들은 전교에 의하여 신이 친히 술잔을 잡아 술을 권하고 조세와 공무를 감하고 상번을 면제하는 등 각항의 은명을 유효하여 보였더니 각 인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1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전 예조 참판 신담의 줄기. 신담은 자는 총경이고 본관은 고령이며 대대로 한산에 살았다. 천성이 온화하고 풍도가 단정하며 정도를 지키고 옛것을 좋아하며 여러 책에 박홉하였다. 한자와 초사에 가장 깊었다.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서 10세 전에 사설에 통하였다. 어려서 어머니 상을 당하여 3년간 영묘살이를 하고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으니 향리에서 효자로 일컬었다. 그 아우와 누이 동생과 우애가 더욱 돈독하였다. 또 염정하여 진취를 좋아하지 않아 정요직에 있을 적에 문득 염퇴할 생각을 품었다. 자기 복량에 박하고 집에는 첩이 없었으며 벼슬살이할 적에 정령근심하여 근신하여 사람들이 사사로운 일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신담의 종에게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윤원영의 여종이었다. 윤원영이 탕란할 때 당하여 사람을 시켜 신담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종을 주면 좋은 벼슬을 얻을 수 있다 하므로 이에 탄식하기를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부정한 길로 권세에 붙쫓는 짓은 참아하지 못하겠다 하고 힘써 사절하고 듣지 아니하였더니 마침내 그의 배척을 당하였다. 뒤에 시전을 가항하였는데 상이 균 자의 뜻을 묻자 좌우 근신들이 아뢰기를 균은 창고이니 오늘날 노적과 같습니다 하자 신담이 나아가 아뢰기를 균은 옛날 제도이므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일찍이 노숙이 균을 중지하였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균은 반드시 곡식을 저장하는 곳일 것이나 자의에는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원컨대 근검하고 질박하며 근심이 깊고 생각이 멀다는 숙의 어귀에 유념하셨어 하니 상이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임진년에 전주 부윤이 되었는데 아전이 마중 나와보고는 늙었다 하여 그를 쉽게 여기고 여러 가지로 속이고 농간질을 하였으나 신담은 묵묵히 있고 말하지 아니한 채 그들이 하는 바대로 버려두었다가 도임하던 날 낱낱이 들어 죄를 다스리니 아전이 모두 놀라 복종하였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지금 강효남, 곽희정, 곽응수는 면질한 말로 다시 조사를 받았더니 곽희정은 강효남을 발사이에서 만나보았는데 나라를 배반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하였으나 강효남은 내가 너를 본 적이 없고 너의 아들과만 서로 만났을 뿐이다 하였으며 지금 삼종의 초사에는 강효남이 콩을 거둘 때 품바리꾼으로 가서 곽응수만 보았을 뿐이고 곽희정과 서로 말한 일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말한 바가 서로 어긋남이 이와 같으니 곽기정이 고발한 말은 의심스러운 듯합니다. 그리고 A손의 조사에 종정도 승부에 관한 말은 이 경상에게 들었다 하였으니 강효남의 온 집안이 모두 영의정이라고 불렀다는 말도 당초 고발한 사람에게서 나왔으므로 그 사이에 물을 만한 일이 없지 않습니다. 이 경상도 자세히 캠으로써 실상을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추국 상의 아래기를 이 경상에게 다시 조사를 받았더니 공차는 바가 이와 같고 그 공초에 6월 금음 사이에 주내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신여옥의 집에 투숙하고 이튿날 신여옥과 함께 강효남의 집에 왔다. 드디어 편을 갈라 종정도 놀이를 하였는데 지는 자는 남녀를 거느리고 배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신은 관작의 높고 낮음을 전혀 알지 못하여 마침내 강효남의 속임을 당하여 신의 편이 지게 되었다. 그 뒤 7월 25일 약속대로 배설하러 강효남의 집에 갈 때에 애송과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기를 이런 무익한 일을 하여 우리 50일 별을 다 떨어지게 하였다 하고 그와 함께 강효남의 집에 갔더니 그의 집에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서로 체결한 정상은 잠시 왕래하여 알 길이 없다 하였다. 특별히 어긋나는 단서가 없었다. 그러나 신여옥의 조사에 금년 5월 금음 사이에 곽기정의 세 부자가 충주고을의 비밀 관문으로 인해 청주 감옥에 수금되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전일 지경청의 아들이 의복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이제 또 이와 같으니 곽기정 등이 도적질한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곽기정은 이때 내가 이 말을 한 것으로 원한을 품었고 또 첩을 빼앗은 일로 원혐을 맺어 거짓 고소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갇힐 때 반드시 공문이 있었을 것인데 고발한 자에게 바로 물을 수 없으나 시임 도장 이광헌이 바야흐로 수금 중에 있으니 곽기정 세부자가 갇히게 된 사연을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주국청이 아래기를 삼종 애손 이광헌 이경상을 어제 자세히 캐물었더니 아직 의심할 만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본도에서 조사를 받을 적에 곽기정의 공초에는 이 성남의 본명은 언남이었었는데 역적 정여립의 여당으로 성남으로 개명하였다 하였고 강효남의 접수농의 초사에는 이 성남은 혹 언남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였으니 이 성남의 이름을 변경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부르게 된 일은 의심할 만한 듯합니다. 이 사연으로 이 성남 강효남을 다시 깊이 추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승복하지 않으면 곽기정과 순옥을 면질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래기를 이 성남 곽기정을 다시 주문하였더니 이 성남은 공조하기를 언남은 전의 이름이 김효년 전에 전이 향교에서 독서하였는데 교생 5, 6인이 훈도 박연에게 수학하였다. 제배, 윤춘량 등이 신의 이름 언남이 이, 얼남과 서로 비슷하다 하여 얼남이라 농하기도 하였다. 집에 들어와서 아비에게 의논하였더니 아비는 이름 때문에 제비에게 웃음을 당하느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성남으로 고치고 인하여 호적에 넣었다. 이 앞서 비록 제처의 사람과 왕래하기는 하였으나 모두들 너는 도술이 없지 않다 하였을 뿐이지 요망하다는 헐떠듬은 별로 없었는데 강효남의 집에 왕래한 뒤로 강효남이 곽기정과 큰 원수가 졌으므로 이 같은 말을 지어낸 것이다 하였습니다.
곽희정은 공초하기를 7월쯤에 강효남이 콩밭에서 김을 맬 때 강효남의 집 곁에 사는 사람인 만종, 삼종, 귀필 등이 이 성남이 서울을 갔다 들어오는데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므로 신이 강효남에게 묻기를 이 성남이 반나절 안에 서울을 갔다 와 돌아온다 하니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그가 만일 중로에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더니 강효남은 청기와 쪽을 가리키고 왔으니 어찌 헛말이겠는가. 이 성남의 본명은 언남으로 정여립의 난때 성남으로 고쳤는데 능히 안개를 일으키고 둔갑 장신을 하며 노루나 사슴이 되기도 하니 그의 몸의 있고 없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곽희정의 조사로서 다시 강효남을 주문하고 그를 면죄시켰더니 서로 발명하는 것이 어긋나서 아직까지 정확히 가리켜 나타난 단서가 없습니다. 이 성남의 조명이 언남이었던 일은 세 사람의 공조가 한결같으나 정여립의 여당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해를 면했다 하였다 한 말은 곽희정은 강효남이 말한 것이라 지적하나 참문한 사람을 들지 않으니 허실을 또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 응수가 7월쯤에 기필, 삼종, 만종에게 들었다고 운운하였으니 곽응수 등을 다시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관 선조 28년 11월 1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래기를 곽응수를 다시 주문하였더니 공초하기를 이 성남이 정여립의 여당이라는 말은 애당초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신은 군인으로 선봉장 권인용의 진중으로 돌아가 있었으므로 고변한 사연은 전혀 알지 못한다. 신의 아비가 신을 고한 자로 지적했기 때문에 목사가 잡아서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워 주문하였던 것이다. 전일 신이 강효남에게 드리니 우리나라엔 장수가 없다. 만일 능히 안개를 일으키고 목마를 부릴 수 있는 자라야 진짜 장수이다 하였으므로 이것으로서 승복하였다. 목사는 강효남이 명화 강도라 여기고 잡아들이려 계획하였는데 신의 아비가 강효남은 부자이지 강도는 아니다. 소를 잡아 먹여서 술을 마시고 여러 곳을 유람하니 수상한 일이 참 많다 하였다. 신의 아비는 못난 사람을 그를 역적으로 고발한 것인데 신은 아비 때문에 장차 죽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물을 만한 사람은 이미 모두 반복하여 철저히 주문하였으나 하나도 단서가 없습니다. 곽응수는 고발한 자이고 곽희정은 이 자식인데도 공초한 바의 사연이 곽희정과 서로 어긋나며 귀피리비로 강효남 등이 신도로 왕래한 일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또한 서로 얽힌 사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고변한 사연이 허술하여 근거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는 막대한 옥사이니 허실의 추획을 자세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인길이 이미 본도의 장계에 나왔고 또 듣건대 고변하려는 일로 서울에 왔다가 돌아갔다 하니 이는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주의인 등을 아직도 모두 그대로 가두고 도사를 급히 보내어 정인길, 정의길 등을 잡아오되 정인길의 성명이 나타난 서간도 아울러 올려 보내게 하여 그에 빙거하고 참문하여 처리하면 미진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감히 어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9관 선조 28년 11월 1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김우옹을 2조 참판에 성수익을 창산군에 김용을 2조 좌랑에 조희보를 예문관 본교에 최동립을 예문관 대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9관 선조 28년 11월 1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마는 이래 별을 거두어 들인 뒤 초, 겨울 춥기 전에 하는데도 얼어 죽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사 이육으로 인하여 한겨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가서 점검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도를 출입하고
진창을 다닐 때 얼어 죽는 것을 형생상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양고기 다 떨어졌으니 소금을 구워 곡식을 사들여 구경에 보충하는 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함경도도사 윤길은 소금 굽는 소임을 맡아서 백성을 부리는 것이 너무 과중하고 이름을 조사하여 뗄 나무를 징수하며 다발 수요가 너무 많으므로 온도 사람의 원망이 길에 가득하여 혹 다른 도로 떠나가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에게 해독을 끼쳐가며 정액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당초 조정의 본의이겠습니까? 매우 놀랐습니다. 파직시키소서. 관찰사 홍여수는 검찰을 하지 아니하여 일도의 해독을 끼치게 하였으니 추고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평안도의 부방 보수 등이 어제 와서 내중일에 시험을 치르고 내려가겠다고 진정하기에 내가 그 다음 날은 국기이다. 그러면 16일 하직할 때 시험 볼 것이니 비록 해가 저물어서 나가더라도 좋다 하였더니 그 군인이 뛸 듯이 기뻐하며 갔다. 오늘 비가 이처럼 세차게 쏟아지니 방포를 시험 볼 수 없다. 옛사람은 우인과의 기약도 오히려 줘버리지 않았으니 지금 내가 부방하는 여러 군사와의 언약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차라리 수일 늦추더라도 방포를 시험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한을 물리도록 병조로 하여금 의기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하세국이 가져온 노을 가적의 서가는 그 곡절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대저 그 의사는 아마도 유격께서 고려와는 원수를 짓지 말라고 선유했으나 우리는 모두 법을 어긴 것이 없이 오직 국법을 지켜 950여리의 병경을 보수하여 좋게 지냈을 뿐이다. 지난해 고려 사람이 달자 지방에 비란하여 수료되어 집에 있었는데 12명을 만포로 돌려보낼 적에 그중 5명은 천조로 송환하여 두 집안이 한 집안이 되어 왕래하였다. 달자가 법을 어기고 병경을 진입해서 죽인 것이라면 전혀 원수로 여길 까닭이 없다라고 한 듯합니다. 그 아래에 원통함을 품고 호소하니 유격은 무부에 상달하여 달라 하였으며 달단국 해서 및 건주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좋은 사람을 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위법한 죄인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원왕한 사정을 유격부 노약에게 호소하니 노을가적의 충순한 사정을 조정해 주달하여 천문을 열고 천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의 말은 무엇을 두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건대 지난번 동지사 정숙하의 장계에 노을가적의 부하가 청하보를 범하였는데 이 때문에 조승훈이 노을가적의 중분을 재감하였다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유격에게 원통함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여회원이 들어오기지는 않았으나 이 사관을 유격가 하게 보여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할 듯합니다. 만약 유격이 다시 답서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하세국 등으로 하여금 다시 따라가서 원한을 맺는 일을 뜻을 풀게 하고 몇 사람이 와서 쇠한에 대한 상품을 가지고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짐승 같은 마음이 조금 더 풀어지고 전쟁의 단서가 조금 잠시 거치게 된다면 실로 변경의 다행입니다. 하세국은 만포 사람으로 왕래하며 채탐한 공로가 있으니 관직을 제수하고 눈상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그 말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개 그가 한 바를 보면 아직은 불순한 의사가 없으니 이것은 오늘날의 큰 복이다. 싸우지 않고 서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은 상책 중의 상책이다. 대개 중국 군사의 유수를 드러내어 성세를 떠버리고
이어서 그들의 범법을 꾸짖으면 저들이 짐승 같은 마음으로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어찌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랑캐의 병진이 한 번 일어나면 그 화를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은 앉아서 소멸시켰으니 어찌 병조판세의 계책과 유격의 공이 아니겠는가? 내가 더없이 감하게 여긴다. 유격에게 예단을 우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병조판세의 나라를 위한 충무에 대해서는 내가 갚을 길이 없다 하였다.